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부터 면세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10% 인상됩니다. 전국의 휘발유값이 리터당 평균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세스 2015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신제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29일 배당락 영향과 그리스 전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해 1920선까지 물러났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30포인트 하락한 1927.86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177억 원, 기관은 1,63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27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수급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이었던 점도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울러 그리스의 대선 3차 최종 투표 결과가 현지 시간으로 이날 밤에 공개되는 탓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7.30%, 운수창고가 2.05%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은행은 5.93%, 금융은 2.76%, 통신은 2.59% 각각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23%, 삼성 SDS는 4.06%, 제일모직은 9.96%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5포인트 오른 539.22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전 내린 1,097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제일모직이 해외 지수 편입 기대감에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제일모직이 해외 지수 조기 편입을 앞두고 수급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일모직은 2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3,500원 오른 14만 9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15만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제일모직의 상승세는 해외 지수 조기 편입 결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작용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세계적 주가지수 정보업체인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장 마감 후 제일모직을 지수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역시 내년 1월 5일에 제일모직을 지수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해외 지수 편입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추종하는 펀드 상품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이 제일모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일모직의 주식을 23만 5,910주 순매수하며 해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제일모직이
해외 지수 편입되기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해 두려는 차원에서 매수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2만 8천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0년에 2만 2,170달러로 2만 달러대로 올라선 뒤 올해까지 5년째 2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평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평균 환율은 지난해 1,095원에 비해 40여 원 낮습니다. IMF도 최근에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8,738달러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35개국 중 25위에 해당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 세율이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잘못 부과된 관세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 청구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 실적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 조사가 면제됩니다. 관세청은 반복적으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하는 반면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여행객들에게는 15만 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 실적 300억 원 이하 기업인 경우 정기 관세 조사가 면제되며 수출입 실적이 30억 원 이하 영세 기업은 정기 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이 5년 7개월 만에 리터당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말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산유량 동결 결정을 발표한 뒤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한 달 만에 100원 넘게 내린 셈입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99원 95전으로 집계됐습니다. 리터당 1,500원대 판매가는 2009년 5월 1,542원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2,05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휘발유 값은 올해 1월 1,800원대에서 시작해 10월 1일 1,700원대, 12월 3일 1,600원대로 내려오더니 한 달도 안 돼 1,500원대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오펙 회원국들이 산유량 감산 불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수요 대비 공급 우위 상황이 형성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올해 초 배럴당 104달러에서 이달 중순 60달러 밑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휘발유 평균값도 지난 11월 28일 리터당 1,071원 74전에서 오늘 1,599원 95전으로 111원이 떨어졌습니다. 전자업계 새로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열리는 전시회인 만큼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될 텐데요. 어떤 신제품들이 쏟아질까요?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는 내년 전자산업의 발전 방향을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CES는 TV 격전지로 불릴 정도로 TV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최근엔 가전과 결합된 IT 기술의 혁신을 선보이는 경연장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스마트폰 등으로 조종하는 무선 비행체 드론입니다. 이번 CES에는 6,500제곱미터 규모의 드론 전용 전시 공간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기존 드론은 군사 용도로 개발된 무선 비행기였지만 최근엔 DHL,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를 실험하면서 상업용으로 활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전협회 CEA는 내년 민간용 드론 시장 규모를 1억 3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3D 가상현실 기기의 입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어 VR은 헤드셋 형태의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360도 영상과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기입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가상현실 공간에서 쇼핑몰 제품을 살펴보는 것도 시연할 예정입니다. 행사 주관사인 미국 가전협회가 주목할 만한 전시품목으로 꼽은 3D 프린터는 조연에서 주연급으로 급부상합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3D 프린팅 관련 업체는 총 30여 곳, 전시 면적도 14,000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CES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TV는 한 차원 높은 UHD TV를 주제로 퀀텀다 TV, 올레드 TV, 가변형 TV 등 신기술로 무장한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되며 자존심 싸움이 한창입니다. LG전자는 2015년을 올레드 TV 대중화의 해로 정하고 40인치부터 105인치까지 평면 곡면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울트라 HD TV 풀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LCD를 개량해 색 재현력과 순도, 광 안정성 등을 높인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퀀텀닷 TV를 주력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퀀텀닷을 적용한 초고화질 UHD TV를 55인치부터 105인치까지 크기별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제조사들도 올레드 TV를 줄줄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CES에는 자동차 업체들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현대자동차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와 IT를 접목한 새로운 콘셉트의 차를 선보입니다. 전기자동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이 공개될 예정이며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한 전자업체들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IT 장비, 스마트폰 주행 기술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올해 49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는 내년 1월 6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자가전 IT 분야 등 3,500여 개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라스베거스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경색됐던 부동산 시장에 물꼬가 트이고 얼어붙은 투자 심리도 자극해 내년 거래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됩니다. 또 재건축 시 기존 보유수만큼 인정했던 조합원 복수주택에 대해 최대 3가구까지 허용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경색됐던 부동산 시장의 물꼬가 트이고 움츠렸던 투자 심리도 자극해 내년 거래 시장에 탄력이 예상된다는 반응입니다. 주택거래 심리 회복의 기폭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가 급등기 도입되고 또 상징성이 있었던 묵은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되면서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치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시그널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민간 부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공급 시장이 유연해지는 효과와 도심의 정비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청약제도 간소화 대책도 시행되는 등 신규 분양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면서 인기지역 위주로 분양가 상승과 청약 경쟁률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는 호가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눈치 보던 재건축 정비 사업장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 멸실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등은 분양가 인상이나 전월세 임대료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보통 연말 연초면 다가올 새해에 해당하는 띠와 관련된 마케팅이 많습니다. 내년이 청양띠의 해라 그런지 유독 양과 관련한 캐릭터 상품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청양은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해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데다 일단 보기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생활산업부 심희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통가에서는 양띠해 마케팅이 한창이라면서요. 예, 우선 백화점들부터 양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쏟아내고 관련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주얼리 브랜드인 골든듀와 함께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양을 새겨넣은 골드바와 펜던트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가격은 당일 금시세에 따라 변동되겠죠. 양 로고가 새겨진 와인도 나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18일 전 점에서 라벨에 양 로고가 새겨진 와인 무똥 까디 시리즈를 최대 60%까지 싸게 팝니다. 무똥은 프랑스어로 양이라는 뜻이죠. 재래시장을 가도 요즘 양모 이불, 양모 카펫 등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침부류 브랜드 엘르바리는 때맞춰 양모 차렵 이불을 준비했고요. 행남자기는 양 머그잔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과 관련된 이벤트나 전시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갤러리 H는 을미년 양띠맞이 다복 다색전을 진행합니다. 강용면, 김범준, 박기란 등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양을 모티브로 한 조각 작품과 회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신촌점에서는 내년 1월 9일 오후 1시부터 5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015년 을미년 청양띠 의기양양 메시지전을 진행합니다. 가죽붓을 이용한 혁필로 가운 좌우명 등을 적어주는 행사를 펼치는데요. 이참에 좌우명이나 가운이 없는 가족들은 양띠해를 맞아 가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의 나라 뉴질랜드 왕복 항공권과 호텔 무료 숙박권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엠베세더 호텔 그룹은 직계 가족 중 같은 성별의 3대가 양띠인 가족에게 황금양 세돈을 주는 이벤트를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또 호텔 이용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양의 나라 뉴질랜드 왕복 항공권과 호텔 무료 숙박권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양을 모티브로 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아복 브랜드 쇼콜라는 평소에도 양 모양의 캐릭터 상품이 많은데요. 양 캐릭터 베개와 극세사 우주복,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영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캐스키드스는 서양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양 캐릭터로 포인트를 준 다양한 베이비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인형, 손수건, 담요부터 아기용 기프트 세트, 기저귀 가방, 벙어리 장갑 등으로 구성했네요. 뷰티 브랜드 에스티로더는 스와로브스키로 디자인된 양의 메탈 컴팩트와 주얼 메탈 컴팩트를 내놓으며 소장 가치가 높다며 선물용으로 밀고 있습니다. 패션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에서도 양을 소재로 한 크리스털 장식품인 차이니스 조디악과 조디악을 내놓아 청량의 의미처럼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는 고객들의 지갑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심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4월 증시를 외국인에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8일 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3명의 소식통은 사우디 자본시장청이 지난달 런던에서 시장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나 이런 방침을 브리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청은 지난 7월 2015년 상반기 중 증시 개방 방침을 밝혔으며 그 다음 달 개방 초안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 의하면 중국처럼 외국인 적격 투자자 자격을 부여하며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별 기업 지분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며 전체 외국 지분율 상한은 20%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익명의 사우디 고위 금융위는 개방 초기에 단일 외국 자본에 허용되는 지분율이 10%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5,090억 달러 규모인 사우디 증시가 예정대로 개방되면 2017년까지는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우디 자본시장청 대변인은 증시가 내년 상반기 중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일본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도쿄 증시 집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유입된 외국 자금은 8,980억 엔으로 지난해보다 98%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소 연간 외국인 투자 금액입니다.
올해 외국 자금 유입 규모는 지난해 4월 한 달에 비해서도 약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4월 소비세가 인상돼 일본 경제가 주춤하자 외국 자본의 아베노믹스 사랑이 식었다면서 올해 증시 집계가 이를 명백히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소재 MV 파이낸셜의 카트리나 램 투자 전략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일본이 세계 경제 선도자 위상을 상실했다면서 심도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그건 일본이 익숙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재팬의 마이노 다츠시 일본 주식 대표는 블룸버그에 외국인이 그간 일본 주가 상승을 주도해왔다면서 새해 일본 증시가 완만하게 상승하면 외국인이 돌아오겠지만 아베노믹스 초기처럼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새해 초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시 당국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3회알에서 3.5회알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자 대중교통 무료 이용 운동 시민단체인 MPL은 1월 9일 상파울루 시청 근처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PL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단 한 푼의 요금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PL은 지난해 6월에도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차 요금 인상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시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비리 척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으로 번졌고 나중에는 2014년 월드컵 개최를 반대하면서 복지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시위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를 30%대까지 추락시키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MPL이 예고한 시위는 페르난도 아다지 상파울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다지 시장이 집권 노동자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살이 호세프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도 겨울치고는 포근한데요. 오늘 서울이 6.4도까지 올랐고 남부지방은 10도로 넘어선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서울 7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등 오늘과 비슷한 기온에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종일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특히 호흡기 질환 걸리신 분들은 외출할 때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아직도 아침에 안개가 대기 중에 먼지와 엉켜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도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0도에서 7도, 대전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광주, 대구 10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 불씨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속초 2도에서 9도, 울진 1도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해넘이는 구름이 걷히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요. 목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해돋이를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이 급 하강하겠고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